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우리 1시 30분까지 지역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또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데요. 들으신 첫 곡은 위로부가 부른 아름다운 나라였고요. 오늘은 원주 꿈을 찾아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갑수 목사님과 우리 장조임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사모님 특별히 사모님 오늘 노란 옷에 아주 화사하게 이렇게 오셔서 아주 봄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한데요. 목사님 그 교회 이름 듣고 제가 아주 처음 보는 교회 이름이다. 네. 꿈을 찾아주는 교회. 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게 되죠? 목사님 개척하신 거죠? 네. 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으시게 됐어요? 그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네. 한 이름 꿈을 찾아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네. 같은 이름 없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꿈 이렇게 문장형 이름 많은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네네. 신앙을 쭉 해오면서 특별히 이제 군인교회를 20년 네네. 다니면서 마무리 시점에 신대원을 들어오기 직전 두 목사님을 통해서 네네. 신대원의 강력한 추천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들어간다면 늦은 나이라 개척하리라. 네. 그래서 그때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다니엘서 2장이 되고요. 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리죠. 네네. 예, 그러나 왕권을 가지고 그 모든 술객들이나 점쟁이들에게 내 꿈을 찾아내서 해석해라. 네. 이 명령이 떨어지죠. 네네. 근데 결국은 그들은 아무도 그렇죠. 못하죠. 어. 끝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 음. 그걸 은밀한 일로 여기시면서 곧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네. 이것을 해결하는 방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내신 일로 그래서 결국은 꿈을 찾아주는 이 역할자 특별히 다니엘이라면 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한다면 그래 다니엘과 같은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인생들에게 네. 이 꿈의 요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찾아주는 교회 이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에 개척하셨어요? 언제? 2009년 그러세요. 올해 네. 이제 17년. 연수로 만 이제 17년이 내일 모레 다가오고 네네. 이제 18년으로 지금 가고 있죠. 교회 위치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목사님. 네, 꿈을 찾아주는 교회는 네. 원주시 흥엄면 뭐 요즘 도로명으로 남원로 28에 네. 해당되고요. 주변에는 한라대, 원주대, 한라대. 지금은 네네. 강원대로 바뀌었어요. 아주 강릉 원주대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연세대 캠퍼스가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어딘지 알겠네요. 어디쯤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장조임 사모님 같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예. 사실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난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목사님은 고향이 인제 강원도 인제. 네. 그리고 오늘 사모님도 좀 인사해 주시죠. 사모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고향은 경북 영주입니다. 방송 전에는 되게 텐션이 상당히 높으시고 말씀 잘하셨는데 갑자기 조신 모드로 이렇게 바뀌신 것 제가 같아요. 원래 조신조신 떼는 시체라서요. 그렇군요. 네. 경북 영주 여기가 그 풍기하고 가깝고 네. 거기 지금은 영주 이제 동양대학교 있는 거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주로 대구에서 사셨다면서요? 네, 학창 시절은 대구에서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대구 아가씨하고 인제 청년하고 사실 접점이
없지요. 없어 보이는데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아, 그러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했고 어, 저한테 네. 전도하는 제 사촌 동생을 울리기까지 하면서 어. 굉장히 싫어했었던 사람이었고요. 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음. 이제 대구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중에 네네. 자신이 없더라고요. 대구에서 합격할 자신이 없어 하던 차에 어. 이제 저희 강사님께서 네. 강원도는 어떠냐? 거기는 조금 죄송합니다. 만만하다. 거기는 학교도 거기는 많지 사람이 않고 더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네, 네. 학교도 많지 않고 교원대도 없으니 거기를 해보면 조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하셔서 네. 네, 강원도로 시험을 보게 됐고 아. 첫 발령지가 동네 삼촌 김갑수 삼촌이 있는 어. 인제 가리산에 발령을 받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때가 뭐 90년대신가요? 그러면 그 뭐 80년대 99년. 99년, 네. 2000년 2000년. 이때 이제 임용이 돼서 이제 네. 취업이 된 거네요. 네. 그럼 그때 그 가리산 자락에 애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그때가 가장 그래요? 가장 붐이 일던 시절이어서 그래요? 제 앞뒤로는 다 10명 미만이었는데 저는 33명에서 22명까지 계속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이제 병설 유치원, 네. 유치원 원아들이 와 33명일 때가 네. 있네요. 네. 있었네요. 네. 인제에서도. 인제 가리산 분교에서 가리산 분교. 네. 일반 초등학교도 아니고. 네. 인제초 가리산 분교장. 분교인데 그 병설 유치원에 애들이 네. 33명 있었다고요? 네. 지금이랑은 뭐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네, 그렇죠. 이분 초등학교보다 나오시고 더 몇 년 안 많았죠. 있다가 네네. 폐교됐습니다. 아이쿠야. 그럼 오로지 그냥 두 분 만나게 하시려고 네, 네. 네. 갔던 느낌이네요. 그렇게 그렇다고 말하죠.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 이제 목사님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세요? 그냥 청년. 동네 농부. 동네 농부 청년이요? 동네 삼촌. 노총각. 노총각이요? 네. 그냥 고향에 있는 네. 고향에 와 있는 노총각 네. 농사.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사모님 눈에 잘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되게 귀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일단 동네 삼촌이 된 배경이 본인이 오른손이 이제 사고로 잃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굳은 일 있으면 항상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동네 어르신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먼저 연락하는 사람으로 그러셨군요. 인지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동네에서 이제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야학을 하고 계셨고,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또 이제 2000년도에 네. 야학을 하고 계셨다고요? 네. 이거 시대가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이게 80년에 주로 이제 그런 그렇죠. 그림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근데 워낙 산골이다가 보니까 거기 이제 시골 아이들은 네. 그냥 거의 대부분 꿈이 없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부모 따라 농사 지으리라 고등학교조차도 갈 필요성도 못 느끼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야학을 하면서 꿈이 생기고 또 이제 꿈을 찾아서 진짜 이렇게 도시로 나가서 또 이렇게 안정된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더 다니게 되고 그러는 경우를 제가 옆에서 보고 되게 반했죠. 그 지역의 지역민들을 이렇게 일종의 지도자 역할을 하신 거네요. 청소년들한테는. 그렇죠. 지역의 네. 청소년. 그럼 목사님 그 인제에서 태어나셔서 네. 그리고 자라시다가 그냥 인제에서만 쭉 사신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춘천에 춘중과 성수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러세요. 네, 이제 뭐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저희 집 막내 아들의 선배님이시네요. 춘천중학교. 네. 그래요? 네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여기도 이렇게 글을 올려놨지만도 네네. 워낙 작고 소심하고 키가 작다는 말씀이세요? 네, 키도 작고 그런 가운데 어떤 결정력도 못하는 그런 고3까지 시간, 그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결국은 제가 가야 될 때를 못 간 채 담임 선생님 말씀대로 갑수는 여기 심리학과를 한번 가보지 강원대학교 대학을 근데 네. 붙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그때는 이제 자신이 있더라고요. 네. 어머니 제가 재수를 하겠습니다. 아, 합격을 했는데 재수를 예, 예. 한다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안양을 갔다가 3일 만에 이제 이렇게 오른손을 잃게 됐죠. 아, 그럼 이제 안양에 가신 이유는 공부하러 가신, 재수하러 가신 그렇죠. 건가요? 뭐 일종의. 여전히 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네네. 제가 벌어서 가야 되는 걸 목표로 두고 갔는데 그러니까 더 좋은 대학을 갈 네네. 어떤 그런 네. 마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가서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네.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네. 이 공장에 있는 그런 기계가 익숙치 않으니까 그렇죠. 공부 간지 일주일도 안 돼서 3일 네. 만에 사고를 네. 당하셨다고요? 네. 야, 이 또 뭐 19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무슨 기계길래 그래 손이 잘린 손목까지가 이렇게 절단이 되신 건가요? 예, 그 사고 경위는 이래요. 네. 이제 3일째가 무슨 날이냐면 3월 1일입니다. 네. 큰형님이 이제 광운대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마지막 오른손으로 이제 꽃을 드린 것이 마지막이고 예. 대학교 졸업식 예, 형님의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3월 1일이어서 당연히 저는 이제 학교 다니다 나왔으니까 쉬는 그렇죠. 날이겠지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나갔는데 네. 기계 잡던 엔지니어가 밤새 술을 먹고는 못 나왔다고 공장장께서 네. 갑수 청년 한번 해볼란가 그러더라고요. 그뭐 이제 알지도 못하는 예, 네.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계속 오전 내내 분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그게 무슨 기기냐면 사출기 이런 거 찍어내는 그렇죠. 플라스틱이든 예, 예. 뭐 이런 걸 찍어내는 큰 금형 두 개가 그렇죠, 그렇죠. 딱 프레스로 딱 예, 눌러야 그렇죠. 될 텐데. 그 이제 오후에도 점심을 먹고 오후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또 분량이 나서 손을 집어넣어서 이제 꺼내는 이런 야정이 길어진 거죠. 아이고. 이건 타이머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당연히 경험이 없으니까 잊고 있다가 네. 그만 딱 다쳐버린 거죠. 뭐. 아이고야. 그걸 눈에 봤을 거 아니에요. 눈으로 이게 기계가 다치는 그럼 뭐 거. 이제 다친 다음에 쇳덩어리니까 안 안 보이고. 되고. 네. 아이고야. 네, 이게 이제 얼마나 당황하고. 그럼요. 사실 이런 사고가 사실 지금도 왕왕 나잖아요. 그럼요. 예, 계속 있는 겁니다. 참 그 어린 노동자들이 네. 그 경력 없이 혼자 가면서 야,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셨어요? 그럼 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달려와서 예, 기계 금형을 열고. 벌려내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손이 나오는데 장갑을 낀 손이니까 거기 피가 아직은 막 터지기 직전에 하얀 목장갑과 그렇죠. 더불어 피가 듬성듬성 있는데 마치 쥐포 찍어놓은 것 같아요. 아이고 납작해졌구나.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병원으로 후송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많이 아팠던 거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예,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고 그때 이제 많이 눈물을 흘렸죠. 그렇죠. 이 아픔보다는 날 위해서 이제 아이고야. 어머니께서 그 시골 무이고 배추이고 예? 그 이제 애들 키우겠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한참 많이 울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사실상 이제 진행을 네. 못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네. 아이고야, 그 이제 손목이 하나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무슨 그때 당시에 뭐 직장에서 회사에서부터 무슨 배상 받고 이런 것도 없으셨겠네요. 그때 뭐 우리 아이고. 그때 매영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쨌든 회사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합의를 잘 보고 합의를, 예 그리고 끝냈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인제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이는 젊지만 예. 사실은 꿈도 꺾이고 그렇죠. 신체도 상하고 예. 되게 절망감이 크셨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 초창기는 많이 이제 형들 따라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젊으니까 네네. 그 뭐 무배추 농사 이런 거를 하는데 이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 손 없으면 되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계속 열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그렇지. 이거 꼽사리 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근데 어쨌든 우리 동네 또 선후배들이 잘 해주고 이끌어주고 특별히 저는
우리 작은 형님이 이제 지금 장로가 됐거든요. 아, 제가 목사 되고 네. 형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장로 되시고 네. 그렇군요. 이 형님이 지금도 저에겐 뭐 마치 아버지 같이 한 살 차이인데 아버지와 같은 멘토 같은 예, 그런 예, 분이시네요. 그런 분이죠. 예, 근데 그렇게. 어떻게 인제구는 뭐 용대리에서 이렇게 덕장 사업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배추하고 무하고 그렇죠. 이런 거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거기서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아마 야학을 시작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야학을 뭐 하고 싶다고 그렇죠. 다 학생들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네. 저도 할 겸해서 애들을 모으고 근데 네. 이제 곧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네. 제가 다친 이후에 교회를 이제 발딛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마을 교회를. 예,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는 저희 마을에는 군인 교회밖에 없는 거죠. 군부대 교회. 예. 그 제가 군인 그렇죠. 교회 20년직이에요. 아하. 20년 동안. 근데 이제 영 외에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네네. 처음에는 부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밖으로 네네. 지어서 네. 이제 아주 거기서 우리 아이들을 전부 교회로 모으고 그렇게 그러면서 하셨구나. 또 교회적으로나 부대적으로는 아파트도 한 칸씩 내주고 에이? 때로는 군인 아파트에도 사셨다고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애들 공부를 예.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좋은 강사도 보내주고 뭐 군인들 중에는 또 그런 강사들 엘리트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목사지만 부교육자 생활을 안 했어요. 네네. 단지 이제 군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군목들, 군목들이 훈련 나가고 이럴 때면 저에게 설교하라고 그냥 막 맡기고 가버렸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연대장 집사도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그분들 역시 얼마나 겸손하게 이 뭐 근데 목사님은 그땐 그냥 평신도 청년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시켜가지고 전 겁없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죠? 그게 예. 그 군목 목사님들이 되게 젊잖아요. 그래요. 되게 젊거든요. 네. 그 군목들도 되게 뭐 그렇게 교회 사역의 그럼요. 경험이 많지 않은 예, 분들인데 예. 아마도 청년 김갑수의 영성을 보셨겠죠. 그 순수함과 진지함 그리고 어떤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지나온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 깊이 이런 거를 보셨겠죠. 근데 군목들은 자주 바뀌시잖아요. 그러면 1년, 그렇죠. 2년, 많이는 3년 단기로 맞아요. 전역하는 분까지 해서 제가 20년을 군교회를 다녔으니까요. 목사님들 교단마다 참 많이 만나고 맞아요. 그랬습니다. 뭐 인상적으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 군목 목사님들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우리 지금 미국 가 계신데 음. 이제 두 분이 생각난다면 그분은 기도를 그렇게 시켰어요. 그때 제가 데려갔던 아이들이 네. 그 드럼 거기에 북들을 막 떼놓고 저녁이면 그걸 떼다 놓고 그걸 목사님은 두들기면서 그 기도원 기도죠. 예, 맞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얼마나 했는지 탕탕탕 치면서 하는 기도. 맞아요. 그 옛날 기도원들이 예. 그 여자 부원장님들이 되게 북치시잖아요.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네. 이것만 치면 찬양도 그냥 이것만 하자. 그거 있습니다. 네. 그거 하면 가슴이 그냥 막 흥분되고 뛰죠. 네. 그런 군목이 있으셨다고요? 네. 군목들 되게 조금 그런 건 잘 안 하시는데 특별하신 분이 역시 생각이 나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야학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그럼? 야학을 아마 제가 이제 힘을 냈을 때 교회에서 좀 저도 안정이 되고 아마 10년 뒤부터 그러니까 83년도 3월 1일 날 다쳤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서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쭉 해서 근데 교회를 출석은 하셨지만 예. 어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조금 더 그런 영적 경험은 언제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1990년 4월 15일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는
분명히 제게 뭐 어떤 확신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확고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다가 어쨌든 여기 아내도 말했지만 동네 삼촌, 마을 일은 뭐 어쨌든 제가 많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광산이 들어오고 마을에 광산 회사가 들어오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비포장인 도로에 도로 포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일을 같이 이제 쭉 하다가 7년 후배하고 이제 어떤 마찰이 생기면서 제가 아주 호되게 비참한 꼴을 맞이했죠. 제가 그 동생에게 마을 한복판에서 뭐 일면 말하면 힘의 제압을 당하고 내동댕이를 쳐. 그 이제 일종의 이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사업 가운데. 그렇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는 있었겠네요. 그럼요. 근데 이제 같은 마을 주민이고 거의 뭐 평생토록 보아온 후배니까 아마도 심적인 괴로움이 더 크셨겠네요. 그러면 저를 그렇게 따라주었던 동생인데 그렇게 급변하면서 동네 안에서 7년이면 큰 차이인데. 그렇죠. 그것도 뭐 1대1로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와 이제 저녁 어스름해지는 그 타이밍인데 부모도 다 나와서 보고 옆에 친구들 뭐 다 있는데 그렇구나. 30년도 더 된 일이긴 한데 그냥 어제 일같이 기억나시는 거 보니까 되게 힘드셨던 모양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가 뭐 이렇게 잘 맞을진 몰라도 그때 제 속에서는 마음도 정말 이걸 끝낼까, 정말 생사를 한번 걸어볼까, 약하지만 몸으로 돌파를 해볼까 이러고 눈을 딱 들었는데 바로 군인교회가 바로 그 옆에 있었거든요.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의 불이 빨갛게 들어오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광경을 이렇게 목격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울림이 있더라고요. 갑수야, 이젠 나한테로 와라. 근데 사실 저는 그 타이밍으로부터 철저하게 뭐 사회적 일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더 전념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전 그 경험이 상당히 저에겐 아주 큰 경험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신앙에 더 열심을 내고, 우리 아이들 잘 키워가면서 끝내는 이제 우리 군목 두 분, 총신대 나오신 군목 두 분을 통해서 신학으로 이끌리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됐죠. 그럼 이제 목사님이 20살 때 이렇게 손목이 잘리는 신체적 고난을 당했다면 이제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20대 후반에 어떤 사회적 고난을 경험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영적 경험을 하시면서 이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같이 해주셨던 좋은 그런 군목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길을 이끌어 주시고요. 근데 고향을 떠나지는 않으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도 역시 그 자리를 지키고 후배들 돕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저 분교장님을 그때 되게 젊고 얼마나 예쁘셨겠나 하는데 근데 사모님 그 고향을 떠나서 인제까지 오는 길 되게 멋있을 텐데. 네. 1박 2일에 거쳐서 왔는데요. 야, 이게 대한민국 맞나 싶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북쪽으로 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임용고시를 보고 제가 강원도를 지망할 때는 강원도라고는 아는 도시가 춘천밖에 없었고 춘천에 2번 와봤는데 굉장히 낭만적인 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춘천 가는 열차. 그래서 춘천 좋다. 강원도 춘천 너무 좋다. 이러고 임용고시를 봤는데 이제 장학사님께서 합격 소식을 알리시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 하시면서 합격은 하셨다. 그런데 가리산 분교다. 죄송하다.
도시가 아닌 거. 네. 네, 도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아, 인제읍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고 1년만 잘 버티시면 이제 강원도에서 곳, 어디든 그렇지.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면서 거기가 대구에서 하루만에 올 수가 없으니 춘천에서 하루를 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인제를 도착하면 가리산 분교장님과의 연락을 해서 가리산 분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알선을 해주시겠다. 그 옛날에 그 90년대 초반에는요. 군인들도 가기 싫어했던 곳이 인제잖아요. 그 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했던 게 사실 인제인데. 그러게요. 그런데 야, 제 눈에는 네. 이제 가리산이 별도 너무 아름답고 아, 별이 보였군요. 네, 물도 더 예쁘고 산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쁘죠. 네, 인제는 네. 너무 좋아요. 가보면. 그래서 그 저는 낯선 곳으로 갔네요. 네, 아주 감사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 가면 뭐 이렇게 사택 같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네, 학교 옆에 관사가 있거든요. 관사에 선생님들. 네, 그래서 이제 발령 나기 전에 먼저 이삿짐을 가지고 갔는데 역시나 이삿짐보다 먼저 동네 삼촌 김갑수 삼촌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이삿짐 날라주려고. 아, 그런 식의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분교에 선생님 새로 오신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아침 8시만 되면 어김없이 네. 저희 유치원 교실 바로 앞에 이제 운동장이 보이거든요. 근데 아이들 동네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축구를 1시간씩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그게? 그런 역할은 동네에 다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제가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런 네. 역할을 한다는 건 근데 그 아이들이 뭐 네. 중고등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아니,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네, 유치원부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축구를 한다고요, 예. 아침에? 아하, 그래요. 그 애들이 좋아하나요, 그거?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아. 옷을 날마다 적셨죠. 아. 제가 많이 뛰기도 하지만 네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저기 분교장이 상을 줘야 되는 사람. 체력 단련을 하도 시켜줘서 애들을. 그러면 분교장은 이제 한 명이실 텐데 네. 그러면 그 앞에 분이 이사 가실 때도 목사님이 가서 짐 날라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건 뭐 늘 했던 일이고. 그래요? 네. 나만 했는 줄 알았는데. 네, 오시는 분마다 또 이쁘고. 네. 다 여자분. 예. 혹시나 뭐. 네, 혹시나. 대단하시네. 전략이 아주 건전하고 집요한 전략인데. 근데 이게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우체국 뭐 분소 같은 거는 없었나요? 거긴 없죠. 그러면 네. 공공기관이 오로지 이 분교 하나 예, 있나요? 예. 군부대와 분교. 네. 그럼 뭐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호감이 이렇게 쉽게 생기진 않을 텐데 그런 성실한 모습 어떤 아마 목사님은 그때도 뭐 아까 무슨 오빠? 삼촌? 동네 삼촌? 네. 그렇게 불렀다고요? 네. 그냥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삼촌으로 통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요? 네. 그 신기한 인물이셨네요. 그렇죠. 근데 같은 젊고 그러면서도 이제 똑똑하고 유능해 보이면서 성실한 그런 면들이 뭐 좋게는 보였겠다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런 동네에서는 만나면 다 알지 않나? 뭐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게? 그래서 저희는 네네. 속전속결로 속전속결. 그렇죠. 군부대 용어죠. 네. 네네. 1년 동안은 그냥 동네 삼촌으로 지내다가 이제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도 다 네네. 이제 1년만 있으면 가는 곳 그렇겠죠. 특히나 젊은 아가씨 그렇죠. 선생님한테는 그렇지. 이제 나가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그 과정을 그렇죠. 거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연말쯤 돼서 강원도를 제가 가본 데가 춘천이랑 인제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은 어디를 가야 대구랑 좀 가까울까, 내 집이랑 좀 가까울까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있는데 지도에서 계속 지금 남편의 얼굴이 계속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나 이거야. 지도에 얼굴이 동동 떠요. 그리고 대단하시... 또 누우면 천정에서 떠다니고 벽을 보면 얼굴이... 벽에서 떠다니고. 그래서 이게 뭔가 네, 이게 뭔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살짝 문을 띄웠죠. 제가 나는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 근데 그 돈을 쓸 데가 별로 없다.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아, 근데 당신은 현금, 아이들을 요즘 말로 하면 현금 플러팅을. 네. 네. 근데 아이들을 계속 가르칠 거면 이왕이면 아이들에게 이제 그 그늘이 되어줄 거면 더 큰 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부를 더 하시라. 유학을 간다고 하면 유학비도 내가 대줄 용의가 있다. 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 1년 있다가 제가 나가면 지금 마음은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눈에서 멀어지면 지원이 또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려면 이제 저도 잘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받은 거를 이제 나누어 주고 싶고 그렇지만 저는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제 몸으로는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게 몸에 밴 사람을 지원을 해주는 것도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얼굴이 동동 떠다닌다는 건 약간 그냥 그렇지. 지원해주는 그냥 동력 관계보다는 조금 더 친밀한 관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야, 논리가 정연하긴 한데 되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세밀하게 작전을 짜서 이제 동네 삼촌이니까 저희 어머니 친정 어머니께서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어머니 생신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시장을 보러 가야 되는데 운전을 좀 하시라. 그랬더니 목욕제기를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운전을 하려고. 목욕제기 하신지는 뭐 어떻게 부적절한- 알고? 죄송합니다. 아니죠. 뭐 매사가 또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시장을 보고 오는 길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네. 우리 사귀자. 역시 그 경상도 분들이 네. 뭐 확실하시네요. 네. 생각이. 그 인제 또 순진한 이 삼촌은 네. 뭐 그냥 그래요? 가서 우리 사귀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근데 전혀 순진하지 네. 않더라고요. 그때 그래요? 유명한 말이 하나 나왔어요. 네네.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대답할 말이 합당하지 않았어요. 예라 한다면 너무나 이게 뻔한 속셈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전 그때도 이분이 이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그때도 이제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야,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생각할 시간을 많이는 못 주겠다. 그러니까 시골에 네. 예. 직업도 없고 그렇죠. 신체 장애가 있는 예. 그러한 대학도 안 나온 예. 이러한 총각이 지금 학교 선생님이 이 처녀의 구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조차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각은 해보겠다. 야,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이제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보지요 뭐 이랬더니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믿어보지요도 웃기지만 그걸 또 주일도 아니고 그냥 새벽 예배부터. 그렇죠. 아하.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모님도 그때 20대였을 텐데 네. 20대에 눈에 비치는 청년 김갑수가 되게 훌륭해 보였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닌 인간으로서 정말 훌륭해 보이고 네. 한 번이 아니라 1년 내내 봐도 늘 동일하니까. 그렇죠. 한결같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도. 네. 인격과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훌륭함은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시간도 필요한데 그걸 보셨겠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근데 이거는 이제 사모님이 경험을 통해서 보시니까 아는데 가족들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네. 저희 친정 식구들. 그렇죠. 친정 식구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우리 김갑수 청년의 이력이나 이걸 조건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그 썩 내켜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전속결을 선택한 게 그렇군요. 네, 제 생각에는 제 남편은 이미 한 손을 잃을 때 한 번 인생이 꺾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연애에서 사람들이 남의 말을 좋게 하지 않는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또 이게 또 좌절되면 두 번 인생이 꺾이겠구나. 그러면 그냥 밀어붙이는 방법. 누구의 허락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밀어붙여서 우리가 잘 사는 거를 보여주는 게 방법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20대 때 했다고요? 네. 장조임 씨 대단해요. 그러니까 장조림. 장조임 대단해요. 그래서 진짜. 사귀자 하고 3주 만에 제가 이제 3주 만에. 남편을 먼저 설득을 시켜서 또 이제 달력을 들고 가서 음. 이제 나는 결혼을 위해서 특별 휴가를 쓰고 싶지 않다. 아이들 내버려 두고 신혼여행 가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러려면 겨울 방학에 결혼을 해야 되고 그냥 결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준비도 해야 되고 갔다 와서 뭐 집들이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니 요때 요 날 결혼해야 될 것 같다라고 탁 찍어서 제가 알려준 게 3주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가족들한테 통보만 하고 결혼 그 하게 된 개화기 거죠. 때 많이 보던 스타일이에요. 개화기. 그래서 제가 상록수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대단하다. 뭐 근데 이 여정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보시는 대로 네네. 어마어마한 경상도의 파워를 제가 느끼고 그러니까 지금 네. 장 사모님의 어떤 태도나 이런 생각이나 행동력을 봤을 때는 그 집안 뿔들도 분명히 비슷하게 이러한 과격하면서도 즉각적인 행동력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1차로 1차로 이제 네. 아내가 어쨌든 결혼 알리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청첩장을 보내기 전에 이제 몇 분에게 소식을 보낸 거죠. 그렇죠. 네. 작은 오빠가 내 어느 날 간다. 네, 인제 간다. 1차로 언니들이 네. 먼저 왔죠. 언니들. 그래서 저희 신혼살림 해놓은 거 부셔놓고 가고 네. 그 2차로 이제 터미널에서 마중을 딱 나갔는데 네. 2차로 작은 오빠가 왔죠. 제가 칼을 인사를 들고. 딱 드렸더니 다짜고짜 이제 날라오는 거죠. 멱살부터 잡았구나. 멱살에 네. 이제 원투가 날라오고 그러니 이제 제가 인제 토박인데 그 앞에 다방에서 아버지 친구분이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인제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는 겁니다. 인재분들은. 네. 제가 왜 저렇게 맞는가. 근데 그 다방으로 또 올라갔네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이렇게 이제 시작된 게 이야, 그러네요. 결국은 결혼 전날 도망을 가서 집을 원통에다 모텔을 얻어놓고 내일 결혼식 하자. 작은 오빠 찾아올까 봐. 집을 다 부시던 말든 둘이는 이제 그렇게 장씨들이 올까봐 일단. 그런데 네. 우리가 또 넘어갔죠. 네.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날 저녁에 야 여기 나와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말만 하면 결혼 잘 할 거다. 이렇게 나갔더니 이제 룸사롱에 가서 술을 잔뜩 시켜놓고 우리 삼형제가 갔어요. 목사님네 이제 삼형제가 삼형제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아니 올 수 있는 대로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대로. 그래도 야, 좀 서로 밀리겠는데 장씨 한 명한테 밀렸을 것 안 같은데. 되죠. 마음을 사볼까 하고 갔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이 작은 처남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가다가 안 되니까 이제 먹던 양주병을 이제 저한테 던져서 이제 여기 피가 났죠. 피가 나고. 그래 형들은 뭐 어떡 하겠어요. 동생 피 나니까 이제 병원을 긴급하게 갔는데 오빠는 아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아이고야. 여동생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네. 진짜로. 급의 호텔 아시죠? 속초. 엄청 비싼데. 속초 어디요? 그 시절에 그 급의 시절에. 호텔. 네. 그래서 속초로 또 가셨다고요? 거기서.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이제 삼형제가 완전히 그냥 진 거네. KO 당했네. 예. 네, KO 그래, 당해서 이제 세상 이게 결혼식 전날 일어난 네. 일이란 전날. 말이에요. 네. 그 모텔에서 삼형제가 지붕만 쳐다보고 전화 올 때만 기다려야 되는데 야, 참 인재분들이 양반이네요. 보니까 진짜. 네. 네, 참 그러니까 제가 착하게- 지금까지 착하긴 하시네. 근데 근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네. 이분 전화인데 뭐 무슨 말을 하는데 똑똑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오빠가 근데 뭐 잠든 틈에 깨기 전에 이렇게 소곤소곤. 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한 단어가 있는데 급에 자꾸 하는 거예요. 그 114를 눌렀어요. 급에가 뭡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요. 급의 호텔이요?
예,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속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월 13일이 결혼식 날인데 그때가 눈도 많이 오고. 그래도 겨울방학 그날 해야지. 그럼요. 지금 그럼요. 그날이 다 이유가 네. 있는 날인데. 네네네. 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형들하고 호텔을 갔어요. 네. 로비에 가서 카운터에 물으니까 들어온 사람은 있는데 알려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새벽이 결혼식 되고 되고 무슨 짓이야? 예, 시간은 그게 점점 뭐야, 이제 그게. 아, 그렇군요. 결국은 네. 그 여기 큰 오빠 22살 많은 큰 오빠가 이제 결혼식 날이니까 오려고 출발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이거든 거기도. 장로님 오지 마세요. 저희가 전화하면 오세요. 왜 그러냐? 뭐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생분이 신부를 모시고 방에 올라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랍니다. 근데 특히 경찰 부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전 생각도 못했었는데 경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근데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경찰이 왔어요. 전 부른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분들이 오자마자 바로 방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맨발로 뛰어내려와서 저희가 만나고 쓸 거 쓰고 경찰서 조서 하나 더 꾸미고 이제 결혼식 날 40분 경찰서 전에 가서 도착했어요. 네, 조서 쓰고. 네. 근데 여기 또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네. 이 눈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운전을 해서 오는데 우리 군인교회 담임 목사, 군목 목사님. 예, 그분이 네. 이제 결혼하는 거 주례자인데 이거 뭐 신혼 부부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데 이제 찾아서 움직인다 하니까 네. 그분이 그 추위 눈길을 뚫고 속초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야. 그 전화를 했는데 지금 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집사님은 결혼하십니다. 음. 이러고 오는 거예요. 결혼하십니다. 아, 분명히 하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결혼식 하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야, 그거 뭐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음. 인제 문화관에서 하는데 아, 이분은 미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 헤어를 하고 네. 이제 드레스도 미용을 입고 해야 하셔야 되잖아요. 되는데. 네. 근데 그 미용은 가면이 되고 말았어. 눈물 흘리고 뭐 마큐리니까. 근데 또 소식이 하나 왔는데 문화관에 예식 세팅하는 걸 처남이 와서 다 부신 거예요 또. 그 처남 그 작은 오빠분 되게 그 열정과 네. 체력도 좋으시네요. 그쵸. 잠도 안 자고 그걸 네. 다 하신 거네. 동생을 향한 대단하네. 사랑이라고 좀 포장해 주시면.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인정해요. 인정한 사람. 자기 이쁜 동생.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분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매우 저에겐 아주 아, 그러세요. 귀중한 부분인데 음. 결국은 이제 결혼 잘 마치고 이제 밤마다 전화가 또 와요. 오빠한테. 오빠한테서. 그것도 좋은 전화가 아니라 험악한 전화가 계속 와서 벨소리만 울리면 이제 놀래는 거예요. 그 맨정신에 해요? 아니면 술 취해서 해요? 술 취해서 하죠. 술 취해서 되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좋아는 하는데 그 오빠는 배우고 삶이 그게 다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꿈에 뭔가 좋지 않은 꿈을 꾸면 내 동생이 잘 못 사나 봐. 이제 저희 오빠도 그 전신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그래 아직도 여전히 한쪽에 팔과 다리에 화상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적응도 잘 못하고 그냥 약간 이단아로 지금은 사회에서 약간 이단아로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보니 네. 저희 오빠가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마음에도 장애가 생기더라. 그래서 너가 결혼을 하면 잘 못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또 본인의 상황이 투사가 된 그쵸,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생활 가운데 문득문득 이제 뭔가 불길하거나 불안한 생각이 들면 역시 내 동생이 뭔가 일을 당하고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밤중에 술 취하면 전화해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한 30분 이상을 네. 아, 그렇군요. 하여튼 뭐 참 특별하시네요. 지금 사실 이제 목사님 모시면 사실 교회 얘기해야 되는데
두 분의 결혼식 얘기만 해도 이렇게 거의 1시간이 가네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결혼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있구나.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교회 얘기로 가면 네. 이 처남하고 10년 만에 화해가 됐어요. 10년 만에. 그러세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이분의 일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고 찾아간 결과 우리 교회로 와서 3년을 지내요. 어떤 교회로요? 지금 저희 원주에 있는 예, 교회로? 예. 그러세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게 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2, 3년 신앙을 하다가 지금은 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는 참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시점들이 그런 상처들이 있으시네요. 제 개척 목회 현장에 뭐 이분뿐이겠습니까? 여러 그럼요. 모양들로 나타나 있고, 예, 그리고 제가 오면서도 그랬어요. 여보, 내가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는 결혼 이야기가 없이는 절대 이야기 돼서도 안 되고 당신과 내가 이렇게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된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후의 것들은 뭐 누구나 다 하는 일들인데 뭐 나는 오늘 이런 얘기로 좀 출발이 잘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네요. 이미 우리 목사님 네. 의미가 있네요. 네. 일부가 이제 맞춰야 되는데 네. 일부가 끝나 아직 목사님은 신학교도 안 가셨어요. 대단하네.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직 목사님 신학교를 안 갔어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우리 김갑수 목사님 또 장조임 사모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2부 첫 곡은 기프티드가 부른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였습니다. 오늘 김갑수 목사님 또 우리 장조임 사모님과 함께 우리 1부에서는 두 분의 만남과 또 결혼까지 저는 뭐 목사님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런 결혼도 다 있구나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아직 1부가 끝났는데도 목사님이 신학교 간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시고 그러면 인제에서 사모님은 계속 계셨어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인제에서 계속 있다가 그러세요? 이제 남편이 이제 드디어 신학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교통이랑 이런 데 가깝고 저도 갈 수 있는 곳이 원주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원주로 네. 이동하게 되신 거네요. 2005년도 네. 아들 5살 때 움직이게 됐죠. 그럼 거기서 이제 신학교 가시고 사모님은 이제 일하시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개척에 대한 생각을 원주 지역에서 가지셨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생각 없이 이제 개척은 네. 신대원 2학기 때부터 무교회 지역을 찾는데 시간을 좀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다 보면 홍천, 저 구말리 쪽으로 해서 알지도 못하는 대로 그냥 막 다녀봤어요. 교회 없는데 교회가 있나 없나. 쓸만한데. 그런데 결국은 다녀보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수도원, 뭐 기도원이라도 있고 있죠. 이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벼룩시장에서 네. 광고 하나를 보게 된 거죠. 그 지금의 자리. 그 지금의 자리는 교회 했던 자리고 그 교회는 바로 그 저희 교회에서 한 700m 정도 떨어진데 이제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제 그럼 목사님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군인 교회에서 네네. 신앙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속에는 자꾸 알고 싶다는 생각이 그 농사를 지으면서도 계속 좀 불일 듯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가 뭐 신학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의 이 오른손의 핸디캡을 넘을 수가 없고 내가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 총신대 군목 두 분이 연속 오면서 저를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갈 것을 약속하고 그 다음 목사님은 와서 저를 교회에 뭐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냥 전도사로 네. 이름 명명해서 전도사. 예. 전 거기서 처음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그냥 신앙인이 전도사 명칭을 가지고
예. 갑수 삼촌보단 좀 낫네요. 네, 이제. 삼촌보단 낫네 그래도 전도사님. 예, 그랬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계층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예, 개척도 또 공부도 좀 그렇게 하면서 예, 쭉 이어지게 됐고 지금 이제 17년 만 지나면서 8년째를 이제 들어가는데 전 그 신대원 실천 신학 시간에 네. 예,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예, 목회 5개년 플랜을 한번 잡아봐라. 근데 전 지금 그것을 그대로 예, 잘 적용해서 그럼 일종의 5년 단위 5년 단위로 네네. 그게 이제 단위가 바뀔 때는 조금 거기에 이제 그죠 한 해 했던 그런 것 경험과 더불어 업그레이드가 된 이런 상태로 네네. 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되게 열심히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즐겁게 하는 걸 그렇지. 옆에서 맞아요. 봤을 때 너무 신나했어요. 예. 제가 잠깐 오늘도 뵀지만 하여튼 공부하는 게 좀 죄송하죠. 농사 짓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어울리시는 분이신데. 네. 그리고 뭔가 뭐 물론 뭐 밭이나 논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지만 그보다는 책방이나 서재가 훨씬 더 목사님한테는 좀 맞은 장소였을 텐데 공부하는 기간 신대원 시절에 분명히 좋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준비하셔서 네. 개척을 하실 때 그러면 네.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개척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나오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안 하고 있던 블로그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썼나 하면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때도 이제 신학을 권유하고 한다고 할 때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신학을 하게 되면 당신한테 돈을 못 갖다 줄 수도 있다라고 그렇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내가 많이 버니까 괜찮아. 이야, 최고네. 내가 많이 버니까 괜찮아. 야. 네.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네네. 또 이제 내가 개척을 하게 되면 당신이 번 돈까지 하나님한테 다 드려야 될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오케이 하기가 조금 우리도 먹고 그렇지.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처음 신학을 군인교회에서 했잖아요. 신앙을 군인교회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오로지 예수님 이야기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행복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그냥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원주로 나갔는데 세상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야, 표현이 대단하네요. 세상교회. 리얼하죠? 네. 네. 음. 기승전 헌금 많이 해라. 그런 교회. 네, 또 그런 있었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적응이 힘들었고 남편한테 당부한 게 우리 집은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이제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다. 감사해서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쥐어짜서 받는 거는 하나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또 큰 소리 쳐놓은 게 있으니까 많이 버니까. 네, 많이 버니까 많이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드리게 자연스럽게 이제 남편의 했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이런 것을 제가 좀 예상해 보건데 분명히 목사님은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나 유명한 분들 보다도 소외되고 약한 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크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만나고 또 교회로 초빙하고 어떤 그 목회적 포커스를 그런 쪽으로 두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개척을 하고 출발 전부터 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셨어요. 저희 개척하고 첫 예배에 네. 그 공직 생활을 하다가 서울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어떤 큰 일을 만나고 우울증 환자가 돼서 저희 교회 앞에 바로 흥업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머무르면서 저희가
딱 문은 연 그 다음 첫날 새벽에 걸어오셨어. 종종 걸음 60대 초반인데 네네. 발이 뛰지 못할 정도로 종종 걸어서 들어오는 분. 그러니까 걸음을 쉽게 못 하시는 예. 거죠. 네네. 그리고 저희 맞은편에는 이제 농사 터가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을 차에 태워서 처음 태워서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혼자 사셔. 네. 예, 그래서 이 어르신하고 3년 제가 농사꾼이었잖아요. 네. 농사 짓는 일을 기꺼이 했지요. 어머니, 할머니 말씀. 김 목사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안 해도 돼. 교회 안 간다고. 예. 그러셨어. 근데 3년 지나고 추수감사절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나도 교회 가도 되나?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그럼 할머니. 예. 하여튼 시작이 이러하고. 예.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오는 어떤 성도 예.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그렇죠. 평생 기억나고 예.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뭐 찾아오면 예. 그냥 뭐 다 네. 귀하지만 초창기에 만났던 성도들에 대한 인상은 특별한데 네. 근데 성도들도 되게 좋아했을 것 같네요. 우선 개척하시고선 축구 안 하셨어요? 계속 하죠. 아 그래요? 계속 하죠. 아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도 80대 하고 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5, 6, 80대까지. 음. 근데 저의 또 에너지는 네. 운동하고도 관계가 그렇네요.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귀중한 거는 제가 3년 동안 어머니하고 농사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할머니하고. 네네. 정말 그 제가 세신자분. 제가 한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이 핸디에서 뭔 일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들이 가서 또 도와. 그럼 저는 또 어느 정도 그분이 익숙해지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희한하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내가 어려우니까 이웃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참 이게 비전이고 저의 목회의 소명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3년째 되던 해에 2층의 교회인데 네. 3층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29살 때 고속도로에서 경추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목까지만 말은 되는데 이 밑으로는 전부 못 쓰는 그럼 거예요. 우리 전신마비. 전신마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제가- 분이 사세요 네, 2층에. 성경을 들고 올라갔죠. 올라가서 하루 읽어줬어요. 또 읽어줬어요. 한 3개월을 읽어주니까 네. 나도 교회 가고 싶대. 아이고. 바로 아래층인데. 그럼 어떻게 이동이 되겠어요? 엘리베이터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쉬운데 없으니까. 없으면 업어야지 뭐. 제가 없겠어요? 그분은 몸무게가 거의 80kg가 됩니다. 그분이 80kg라고? 난 또 축구 잘하셔가지고 업으실 수 있는 줄 알았지. 예, 전혀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떡해요? 이제 교회 청년들, 집사님들 4명이 휠체어를 들고 내리고 올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요즘도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우리는 어쩌면 그 어려운 이웃 하나를 섬기는데 진짜 그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엄청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이 있고 옆에 연결된 사람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 저는 사실은 이런 분 어떻게 보면 17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하고 씨름한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우리 처음 만났던 할머니도 요양원 들어가서 네. 아내가 시간 될 때면 가는 이게 다 뼈와 뼈가 다 이렇게 우그러져서 이런 상태로 이제 마무리 짓는 것도 보게 되고 그 휠체어로 오르내리던 그분도 그 뒤로 5년 뒤에 돌아가시는 거 보고 그리고 또 하루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운행하다가 이 어르신이 안 와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불이 훤한 거예요. 아이고. 불이 훤해. 잘 계시는가 보다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렇게 하고 돌아가게. 그렇죠. 와.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요. 내가 왜 놀라질 않을까? 무서워하질 않을까? 음. 신기하더라고요. 전 그런 광경을 보면서 야, 근데 이거 문이 열려 있었나요?
그 문은 어떻게- 열려 있어요. 잠그지 그러니까 않으시죠. 고독사이신데 예. 그런 불이 환하고 음, 그래서 이렇게 몸을 볼 때 그렇네. 뭔가를 계속 이렇게 좀 음, 잡고자 하는 그런 그렇네. 예, 모습도 보고 예. 아, 하긴 그렇게 사실 이제 돌아가신 분들 많죠. 목회하다 보면. 근데 목사님 어떠세요? 이제 개척이 17년 됐는데 네. 그 17년 개척의 사역 가운데 목사님 오른손이 하나 없다는 것이 네. 목사님 사역에는 불편의 요소였나요? 아니면 무관한 요소였나요? 아니면 유익한 요소였나요? 얘기해봐요. 저희 남편은 항상 모세의 지팡이다 내 오른손은 아, 그렇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가져가시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하신 게 나에게는 굉장히 유익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다. 이렇게 그렇네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러한 스토리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누군가 손을 하나 잃어버린 것 같은 21살 김갑수 같은 청년들이 이 시대에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꼭 손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꿈을 잃고 돈을 잃고 이런 청년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좀 시간과 성실함과 이런 배우자와 사람이 더해지면 모세의 지팡이가 되네요. 네. 아, 기적이네요. 홍해가 갈라지네요. 갈라지고 네. 갈라지고 네. 그 오늘도 아내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는데 여전히 우리 서로는 부족하잖아요. 네. 부족하고 또 서로에게 그래도 조금 더 힘이 되어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절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는 요즘 제가 많이 쓰는 하나님 수식어가 있다면 네. 살아계신 주라는 이 내용이 요즘 제 음. 마음속에서 더욱 뜨겁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개척해서 사실은 세워지기라는 게 내가 봐도 같이 시작했던 우리 동료 목사님들의 교회들을 볼 때 교회가 안 힘들죠.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힘들죠. 세워져요. 네, 맞아요. 같이 스터디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서로 힘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서 같이 이제 동역하고 있고 개척해서 가고 있는 이혼 목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내가 저 상태라면 나는 갈 수 있을까? 예? 교회를 유지하고 갈 수가 있을까? 안 돼요. 이분이 그만두라 그럴 거예요. 왜? 뭐가 꿈이 안 보이는, 네, 비전이 안 보이고 안 되니까. 날이 안 보이죠. 네. 왜냐면 아주 아내지만 음. 매우 명확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명확해. 네. 근데 네, 하나님은 네, 저에게 목회를 하라고 이렇게 네. 서포트를 하시고 네. 일꾼들을 보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명 이런 얘기해요. 작지만 큰 교회로. 예. 어떤 부분에서냐?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 합당히 가야 한다. 예.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아버지처럼 여긴다는 작은 형 장로님이라 했잖아요. 인제에서 저희 개척하고 원주를 10년 왔어요. 그렇죠. 제 군인교회에 같이 군인교회에 있었는데 형과 거기 성도 한 6명 정도를 모시고 여기를 계속 왔어요. 되게 그게 먼 길이에요. 절대 네. 제가 한 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음. 하나님의 일꾼들이 했어요. 10년 동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린 거기에 다시 보내서 분립개척교회로 푸른 꿈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군요. 네. 푸른 꿈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군요. 네, 네.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목회 현장에서 누구의 문제라기보다는 목회자 한 사람이 정말 복음 안에 진리를 얼마만큼 전할 뿐 아니라 또 그 진리를 따라 힘써 나아가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를 언제나 지금 아내와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답니다. 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이 교회 가면 꿈이 찾아질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아유, 네.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의 인생 자체가 내 꿈도 하나님의 꿈도 이루지만 또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도 네. 정말 헌신하신 두 분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겠다 하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다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꿈을 찾아주는 교회와 또 우리 김갑수 목사님, 장조윤 사모님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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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